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전화로 대리 불러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앱을 켜세요. 난 이제 깨달았어. 이젠 대리도 택시처럼 앱으로 타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컴백홈. 대리운전 어떤 기준으로 과연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선택할까? 가격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차를 안 모니까 잘 모르지만 네네. 싼 가격으로 보통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가격도 분명히 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한번 해봐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그 길로 쭉 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어디 하라고 그냥 알려주는 번호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바보같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가야 되고, 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분들 물론 이제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또 친절한 영업을 하시지만 네. 워낙 박봉에 또 힘든 작업 조건에서 일하시다 보면 맞아.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손님과 좀 다툼의 여지도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적지 않고, 심지어 뭐 가끔 가다가 그냥 없어지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컴백홈 대리운전. 컴백홈 네. 대리운전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면 기사 만난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네, 타시죠. 네, 저 지금 응암동 갑니다. 아, 예. 그래, 알겠습니다. 미특이. 예, 그러니까 만난 자리에서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 경기 어디든 가시고. 네. 부산까지는 안 되죠. 부산 가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부산 30만 원에. 아니, 왜냐면 네. 왜 택시 같은 거 타면 있어요, 미탁이 있어요. 안 키워잖아요. 네, 있어요. 부산이나 멀리 간다고 하면 네. 그냥 얼마를 달라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돌아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따블을 왕복을 받는 주는 거예요. 거죠. 따블을 받아요. 저 예전에 창원에서 한번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언제쯤이에요? 그게 2007년 꽤 그때쯤인데 오래됐네요. 네. 그때 30만 원 받았어요. 창원에서 네, 원래는 35만 원 달라는 건데 깎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5만 원 깎는 대신에 내 마누라를 태울 수 있게 해달라. 오는 길이 너무 심심하니까. 아. 그래서 진짜 앞에 두 분 타시고 저랑 또 한 명 뒤에 타고 이게 넷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올라왔죠. 아니, 괜찮네요. 지금은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에 형성된대요. 서울 부산 가려면. 아 진짜요? 네, 네. 그렇게 비싸요? 네, 네. 아니 그 제가 옛날에 아시는 택시 기사분이 네. 택시를 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자기가 이제 택시를 모는데 밤 1시인가 이랬는데 젊은 청춘 남녀가 지금 이제 이 택시를 서울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자기가 불렀냐면 당시 50만 원 불렀대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코를 때린 거예요? 예, 그걸 갔대요. 네. 근데 그래갖고 자기는 무시면 못 해주고 50만 원 수입 올렸으니까 룰루랄라 좋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들 좀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 1시 반에 출발해서 그 서울 도착하니까 한 6시 반이 됐거든요. 네. 7시 좀 넘어서 갔는데 자기 같으면 그냥 그 50만 원 갖고 그 당시 제일 좋은 호텔 가서 15만 원 정도 주고 잠을 자고 첫 차로 택시 타고 비행기 김해 비행장 가가지고 첫 비행기 타고 6시 타고 올라오면 아, 술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술도 안 먹고 아. 좀 아니, 진짜 이상하다. 여자 이러더라고요. 통금 시간 있었나 보죠. 아니 통시간 도착이 도착 시간에 7시 갔다는 거지. 7시. 근데 그거는 그 모르시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네. 이제 남자가 네. 돈은 좀 있는 집이에요. 네, 있는 그렇죠. 집인데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갖고 네. 부산을 간 갔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걔는 남자 작전은 어떻게든 얘랑 자고 여기서 가겠다. 이제 자고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설득이 안 된 거지. 그래서 무조건 난 지금 가야 된다. 안 가면 너랑 끝이야.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니 1시 반에 탔다고요? 네, 1시 반인가. 그때는 늦었죠. 택시 분명히 기사가 중간. 굉장히 운전을 잘하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 아니 자기 천천히.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빨리 안 가도 좋고 안전하게 천천히 가게. 아... 한 4시쯤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야 어쩔 수 없잖냐. 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자기 참 특이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90년 중반에 50만 원 받았으니까. 야, 그때 오시면 진짜 네, 많았는데. 결국은 자자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컴백홈 대리운전은 안 된다는 거죠. 부산이요? 네. 부산을 가지 말자고요. 뭐 부산까지 자꾸 가요. 킬로미터로 다 계산되니까 또 뭐 정 말만 잘 합의하시고 뭐. 여튼 뭐 그런 그 장점이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6월 말까지
6월 행사, 말까지 행사.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컴백홈 대리운전 신청을 하시면 네. 첫 번 한 번이 그냥 무료예요. 좋다. 네, 그러니까 네. 어디 강동구에서 은평구로 가도 네. 혹은 뭐 노원구에서 강서구를 가도 그러니까요. 가려면 3-4만 원 들거든 그 정도면. 네. 인천까지는 안 되죠. 인천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하여튼 뭐 어지간한 지역 다 공짜로 지금 한 번은 해드리니까 다운 받으시면 그게 2만 원, 3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 해볼만 하겠어요, 그죠? 한 번은 해볼 어. 만하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네. 아니다 싶으면 말고. 그때 결정. 그리고 친절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얼굴이 별점- 공개되고 이런 그쵸, 거니까, 그쵸. 그죠? 얼굴 네, 사진 네. 보고 고를 수 어. 있고 뭐 별점도 공개돼 있고 후기도 나와 있고. 음.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받았죠? 받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렇죠. 구글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스토어에서는 아직 아직 네. 네. 7월부터 7월 이제 정도. 네. 예. 빨리 저도 다운로드 받고 할수 싶은데 있다니까. 애플이다 제가. 아. 네, 그래서 정말. 네, 뭐 대리기사님 네, 부르실 분들은 컴백홈을 그렇죠. 앱으로 네,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또 빠르고 쉽게. 구글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 컴백홈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되겠죠. 네, 컴백홈 대리운전 광고했습니다. 네. 저 요즘 보니까 네. 그 나는 이 말투 나올 때가 난 제일 기대돼요. 수요 미식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음식 아, 관련 프로그램 많은 거 같잖아요. 아. 식사를 합시다 이런 거랑. 그렇죠, 그렇죠. 되게- 심야 식당 뭐 이런 삼시세끼. 거. 어. 되게 짜여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연기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일생이 연기예요. 평소에도 그래요? 늘 연극 톤이잖아요. 잘하시네. 네. 부장님 앞에서도 늘 연기하시고. 부장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요즘 연기보다 충성, 부장님한테 충성을 다하시고. 네. 아유, 아이고. 왼손엔 전화기, 오른손엔 소주잔. 정말 술 안 취한 모습 보려고 네. 왜 목소리 왜 혀 꼬이는 소리 나잖아요. 술 좀 먹으면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혀 꼬이는 소리 안 나려고. 아니에요. 술 드시면 톤이 높아지세요. 아 그래요? 아 그게 그렇구나. 너 그럴 거니? 약간 이런 영희 느낌. 씨 사랑합니다. 속일 수 없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네. 진심이 수요- 우러나는 거죠. 그래, 네. 그런 거 수요 보면서 네. 아 떡국 열차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먹방, 먹방이 아니고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응? 음식? 떡볶이, 음식. 뭐 순대, 네. 뭐 부침개라고 할 수 있죠. 뭐 어. 이런 빈대떡 네네네네. 그런 것들은 김밥, 붕어빵. 붕어빵.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왔나? 그러니까 그것들의 그 역사. 처음에 원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거 듣고 재밌잖아요. 싶다, 듣고 싶다. 요즘에 네. 먹방 혹은 뭐 쿡방이라고 하죠. 네네, 쿡방. 쿡방은 이제 요리하는 방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른바 저는 창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궐. 창궐하는 이유가 근데 창궐은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왜요? 어. 왜요? 왜냐하면 일본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10여 년 전 일본이 딱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1인 먹방을 가구 했었어요.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지금도 가서 일본 텔레비전 하루 종일 구성을 보면요. 다 먹는 거. 거의 먹는 게 많아요. 아. 우리나라처럼 예능이 좀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먹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2, 3년 전 이때는 이제 먹방이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먹방도 그쵸, 있었고 그쵸. 그때는 1인 가구가 이제 크게 늘면서 혼자 밥 먹는 게 좀 싫고 같이 먹는 외로움을 느낌. 좀 뭐 이렇게 좀 달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았고 지금은 보면 그래도 이제 삶의 수준이 약간 좀 올라간 분들이 네. 그냥 뭘 하나 먹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괜찮게 먹자. 예, 제대로. 그래서 셰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셰프 테이너들 네. 일부 또 맹경 셰프 최근에 그 논란이 좀 됐잖아요. 네. 2, 3년 전에 네. 의사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 의사들 중에 또 상당수는 네. 홈쇼핑 나가서 물건 팔고 그리고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그 셰프 권인가? 에드워드 권. 에드워드 권. 셰프가. 셰프가 예. 그 사람 그 실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저는 두바이. 네. 그분의 지인을 알았어요. 어. 뭐래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들?
뭐 여자 문제도 많고. 그런 건 됐고. 그러니까 저 요리관에서는. 요리관에서도 그런 그게 없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막 하던데.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게 안 드러나니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요. 네. 저는 진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일본 음식 프로그램 중에 스모 선수 3명이 가게 하나 초토화 시키나요? 온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온천만. 온천에 왜 아침 저녁을 주거든요. 그래요. 가이새끼 요리라고 굉장히 화려하게 줘요. 무슨 새끼요? 가이새끼 이런 새끼. 가이 새끼 이거 아니에요? 그만 먹고 가이 새끼. 회석 요리라고 합니다. 회석. 해석. 모일 회자 모일 있잖아요. 회자. 자리석자 예. 이래가지고 회석. 그거 말고 포물 회자 돌석자 써서 가이새끼라고 하는 그것도 요리도 있죠. 있죠. 그거는 이제 스님들이 네. 불공 들이면서 네.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제 아.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찬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걸 이제 따뜻한 돌과 함께 이렇게 품 속에 품고 이렇게 딱 데워서 먹는다고 회석 요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거 회석은 아니고요. 이 모일 회자에다 자리석자 쓰는 이 회석 요리는 네. 풀 코스예요. 회식이네 회식. 에피타이저부터 해가지고 디저트까지. 후식까지 정찬이죠 완전히. 한 정식으로 하면 7가지 정도 코스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어요. 화려하고 음. 뭐 어쨌든 그런 네. 걸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스모 선수들이. 네, 3명이서 이따만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책상이 조그맣다니까 이 테이블이 거기 앉아가지고 오시 데스네. 막 서로 막 쓰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걸 다 먹어요. 네, 그걸 먹으면서 이제 어디가 맛있으면 일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가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만 제가 들리는 건 오이시 오이시. 데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말 맛적인 그런 것만 들리던 거. 지금 우리도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그냥 지금 얘기 그러니까 정말 그 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 먹방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겼고 네. 쿡방은 그래도 좀 제대로 좀 먹어보자는 먹어보자. 이런 트렌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럼 곧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씨름 선수들. 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포맷으로 갈 지금 거니까. 씨름 선수. 케이블에서 네. 뚱뚱한 개그맨들 있잖아요. 그래요? 유민상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4명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네 돌아다니면서. 명. 김민경, 예, 예. 김민경 있잖아요. 벌써 개그맨. 나왔네. 네, 하고 있네요. 여기는 씨름 선수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네. 아이, 연애 뚱뚱한 개그맨들. 그래요? 김준현이랑 아이고 있어요. 그래. 네 분이 나와서 유민상이랑 이런 네, 애들. 아. 유민상이랑. 김수영인가 걔도 뚱뚱했는데 이제 살을 뺐죠. 빼가지고 걔는 안 그기는 될 안 거고. 돼요. 하여튼 뭐 그래서 다음은 어떤 방이 뜰 것 같아요? 독방? 죽방? 죽방? 팥빵, 팥빵. 팥빵? 죽방 멸치 좋잖아요. 그게 뭐예요? 멸치 중에 음. 우리가 그 박스로 살 때 보면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멸치들이. 네. 근데 그 죽방 멸치는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멸치가 있어요. 그것도 죽방 광택이 멸치예요. 나요. 은색 그냥 광택이 그러면 나는 거. 걔네들 잡는 하나씩 방법이 좀 달라요. 줄 세우는 거예요? 포장을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은 줄도 세우고. 그냥 걔네 낚시도 잡나요? 아니 그 죽방이라고. 죽방이라고 네. 있는데. 아, 죽방으로 잡아서 그냥, 죽방 네, 멸치인가? 네. 쭉쭉빵빵 멸치죠. 진짜 진짜 쭉쭉빵빵. 진짜 비싸요. 1등 멸치. 네, 최고급. 한 박스에 막 몇십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안 다치게 비늘 같은 거 안 상하게 본 적도 만드는 거. 없네. 네. 아 진짜 이게 비싸요. 먹어보면 이거 그냥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걔는 뭐용이에요? 국물용은 아니죠. 아니죠. 국물로 그거 아주 안 좋은 걸로 있었어. 그냥 쓰죠. 먹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약간 고 있잖아요. 조리해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본 멸치는 보통 이 정도잖아요. 네. 손가락 한 마디 네, 정도. 진짜 큰 멸치는 이 정도 되거든. 손바닥 길이만 한 하거든요. 15cm 정도. 예, 예. 이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멸치에 멸치 네. 구이 이런 맛있겠다. 먹으면 아, 멸치 구이. 네. 네, 멸치에도 맛있어요. 응. 멸치 시샤모처럼. 예, 예. 그거보다 멸치 더 구이 큰 셈이에요. 토죠. 아, 맛있어요. 그래요? 예. 아 멸치에도 진짜 맛있는데 정말 신선해요. 그거 먹으려면 기장을 가야 된다. 서울에도 있는데 신선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응. 아, 그래요? 서울에서 먹어보니까 이게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오늘 확실히 먹방이네요. 아니 오늘 먹방이야. 네. 아니, 그 기장. 음방, 음식방. 기장이 음식방에서. 멸치가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미역이랑. 네, 미역 멸치. 그쵸, 미역 맞아. 미역 멸치. 꼼장어도 좀 유명합니다. 기장 숯불 꼼장. 곰장. 역시 많이 아시네요. 볼 차기 고양이잖아요. 군수.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네. 길거리 음식이 네.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을 했냐 이런 건 좀 역사도 좀 먼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뭘 제일 좋아하는지 하나씩만 좀 꼽고 가죠. 네. 왕하나는 뭐 제일 좋아해요? 길거리, 길거리 중에. 음식 중에서요. 네. 순대. 순대? 네. 순대. 우리 정광님은요? 저는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는 뽑기 아. 그 있잖아요. 뽑기. 띠기. 부산에서는 띠기. 띠기라고 해요. 부산에는 쪽자라 불렀거든요. 아,
쪽자? 쪽자 거기 국자 할 때 국자. 여기 국자에다가 서울에서는 하니까. 달고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달고나인데 우린 쪽자라고. 달고나 그러거든요. 뽑기 뭐 네. 그래. 네. 전주는 쪽자. 띠기. 띠기. 대전도 음. 띠기예요. 저는 어묵 그러니까 오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묵.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묵 가게가 있으면 무조건 먹어요. 거의 놓치지 않고 먹어요. 어. 하나씩은 먹어봐요 꼭. 만두도 좋아하잖아요. 아, 만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두가 길거리 음식이면 전 만두를 하는데 길거리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긴 조금 길거리에도 요즘은 팔긴 해요. 요즘은 요즘에- 하긴 하지만 요즘은 하죠. 근데 길에서 파는 만두치고 맛있는 건 거의 못 먹어봤고. 한 당면 위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뎅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뎅 좋아해요. 어묵을. 응. 아 어묵이면 또 근데 요즘 부산이죠. 부산인데. 어묵은. 삼진 어묵. 다 부산이네. 저는 밀가루 떡볶이 말고요. 쌀떡볶이. 아, 그 귀하게 자랐어. 아니 쫄깃한 거 좋아하니까. 네. 그거 아니면 저는 호떡. 호떡. 호떡 어떤 스타일? 왜 기름에 완전 잠기는 그러니까 스타일? 잠기는 그러니까 거 저는 어릴 때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씨앗호떡? 아니 씨앗 호떡은 그건 나중에 없었고요. 나오잖아요. 네. 그때 없었죠. 호떡인데 흑설탕만 넣고 네. 해가지고 기름에 푹 이렇게 아. 잠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버튼가 마가린인가요? 이렇게 네. 얘기해. 마가린, 마가린 마가린에 해가지고 버터를 어떻게 하나? 고이탕 비싼 그 비싼 버터를. 버터를 그렇죠. 마가린 해가지고. 그거 좋아해요.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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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맛있고. 호떡. 그래서 이런 자 그러면 길거리 이런 음식들. 것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죠?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60년대 중반까지는 네. 길거리 음식은 찐빵이나 호빵 정도가 아. 대부분이었대요. 찐빵 호빵. 네. 맛있겠다. 그러니까 호빵은 일종의 상표명 비슷한 거 알죠? 삼립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은 찐빵이 찐빵이죠. 그거, 찐빵이 그건데 유일한 이제 길거리 음식인데 네. 60년대 중반까지는 네. 찐빵의 역사 아세요? 굉장히 오래됐대요. 1341년에 원나라에 유학 갔던 일본 승려 유잔 선사가 기와 중국인인 임정인하고 같이 만들었대요. 아, 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341년이니까 벌써 한 670년 정도 된 거죠. 그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중국 팥 넣어서 먹는 이 찐빵이잖아요. 아. 팥을 넣는. 그러니까 원나라에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나라에서 만든 거는 찐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꽃빵 그거죠. 꽃빵? 만두 같은 거. 만두가 아. 만토우처럼 안에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넣는 그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팥을 넣은 거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일제 시대 그러니까 찐빵이. 음.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찐빵이 들어오면서 길거리 음식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고. 아 찐빵이 길거리 풀빵 우리는 보통 아, 그죠? 풀빵, 풀빵. 풀빵은 그러니까 나중에 풀빵은 나온대요. 붕어- 나중에 나 붕어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풀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 뭐 저 그거라고도 하는데. 아니 그 호떡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떡은 길거리 음식은 길거리-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그런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어디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켜 먹어야 돼. 가게에서 파는 음식이지 어. 길거리에서 팔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럼 그 거죠. 호떡집에 불났다는 것도 가게의 의미가 강한 거. 호떡집에 불났다의 개념은 그러니까 두세 가지가 있어요, 설이. 네. 근데 한 가지 설은 가게에서 이제 저기 아. 파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호떡을 파는데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주로 와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제일 네네. 쌌대요, 그리고 그 네네. 호떡이 그때는.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와서 사 먹는데 아.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고 이렇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얘기만 하면 네. 너무 시끄러워서 네. 여기 불났냐? 불나면 왜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 하잖아요. 막 예. 이래가지고 어디 불났냐 이러듯이 예, 예. 호떡집에 불났냐 음. 그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건 있죠. 뭐 이런 얘기는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호빵 그러니까 찐빵이 1340년부터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1341년 41년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일제 시대다 강점기 이렇게 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호떡과 김밥, 떡볶이, 순대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김떡순. 정도로 됩니다. 네. 자, 떡순. 그래서 호떡은 호자가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는 이제 저기 청나라를 뜻하긴 하겠지만 네. 원래는 인도에서 먹는 난 있죠, 난. 네. 네. 난이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북방 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호떡이 된대요. 아니. 난이 데스까? 난 아, 맛있어. 난 맛있잖아요. 아. 근데 나는 난이 비슷한가? 호떡이랑? 나는 난을 어떻게 굽는지 아세요? 그 화덕에 이렇게 벽에 붙이잖아요.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아 붙는 게 저는 중국에서 처음 봤어요 그거를. 난을? 근데 이슬람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예.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안 꼬치로? 떨어지죠 이상하게 그죠? 네, 어. 꼬치로 툭 해서 꽂아서 딱 빼서 딱 줘요. 어. 그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얼마인지 알아요? 200원. 200. 어떻게 알았어요? 250원이요. 우리 돈으로. 네, 요만해요. 피자 음. 크기만 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250원. 아무것도 안 들.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냥 붙이는. 양파만 나는 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니언. 네. 어니언은 왜?
아, 너무 신나네. 난이 그렇게 이제 건너오면서 호떡으로 이렇게 발전이 좀 됐다. 네. 아. 양귀비가 참 좋아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는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탕을 넣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 아, 공갈빵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바삭바삭한 호떡.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왜? 한국 안에 호떡이라고 뭐가 안 봐야지. 들어간 거죠? 네. 아, 거의 안 들어갔다고 거의 보시면 난에 돼요. 가까운. 네,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밀가루 전병. 이 호떡은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건 안에 이제 안 들어갔다. 뭐 설탕이 들어간 건 아니다. 지금 설탕 넣은 그걸 현대식 생각하면 안 돼요. 호떡을 생각하면 안 된대. 네, 그죠? 네. 현대식 그 호떡을 이름을 생각하면. 아세요 혹시? 뭘요? 그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는. 리찌 말고요? 좀 과일이고요. 과일이고. 이름은 안 나와요. 그건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그 그러니까 양귀비. 예. 중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면을 많이 먹는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난이랑 비슷한 것들이 아.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파만 나는 거 있고 뭐 양파만 나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찢어서 먹는. 근데 그게 딱 호떡 크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그때 그런 정도겠죠. 당시에는 뜨차오라고 하는 게 있던데. 네? 뜨차오. 정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뜨터우요? 뜨차오. 뜨터. 뜨차오.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그게 이 양귀비가 먹었던 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런가 봐요. 자, 이게 잘해, 70년대 잘해. 자, 안 되면 이제 되겠다 이제. 호떡도 나오고 김밥, 떡볶이, 순대. 예. 그리고 이제 붕어빵, 붕어빵. 아. 오뎅 맛있다. 이게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화빵이 먼저였죠. 아니 그러니까 국화빵과 저 붕어빵하고 네. 다 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틀로 구워낸. 네, 그래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대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은 다 수입하는 거죠. 그 국화빵 그 틀 모양 있죠. 그 네. 찍히는 거. 네. 그 일본 국화를 그쵸. 본뜬 네. 거예요. 아, 국화빵에 그게. 그럼 그 붕어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네요. 붕어 처음 붕어. 아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죠. 도미빵이죠, 걔들은. 다이야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붕어빵보다 좀 뚱뚱해요. 위아래로. 아, 진짜요? 값이 비싸요. 뚱뚱하죠. 좀 크고. 아 진짜요? 어. 아, 나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붕어빵은 약간 좀 가늘잖아요. 근데 거기는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거의 위아래랑 옆 사이즈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약간 니모 같이 생긴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께도 두껍고 응, 응. 위아래 사이즈가. 아 크기는 예.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어쨌든 근데 네. 우리나라 붕어빵보단 큽니다. 훨씬 더 그죠. 지금 네. 일본에서 파는 붕어빵. 한 개가 300엔 정도 하니까요. 비싸다 그죠? 네.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그리고 걔들은 뭐든지 예술의 경지를 올리잖아요. 그 경연대회 같은 거 하고. 일본이 모든 걸 예술의 경지로 올린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적고 계십니다. 기자님 또 적고 계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술의 경지를 올리는 거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왜 처음에 보면 배 부분에 주로 네. 팥을 넣잖아요. 네. 그래서 앞대가리와 꼬리 부분이 밍밍해서 좀 이건 너무 팥을 적게 넣어주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네. 일본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대요. 아, 팥을 얼마나 넣어야 좋은 거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평론가가 네네.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논쟁을 한번 해보자. 팥의 양에 대해서. 네. 결론 일본 사람들은 꼬리 부분에는 팥이 없어야 된다. 이래서 꼬리 부분은 팥을 안 넣는데요. 왜? 내장이 거기. 그러니까 머리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얘들은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팥이 진짜 한 입 배물자마자 팥이 있어요. 네. 쭉 먹다가 이제 왜 좀 팥이 달고 이러니까 느끼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디저트 삼아서 끝 부분은 이게 없는 거 먹어야 된다. 밍밍하게. 네. 가셔내는 느낌. 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있구나. 근데 붕어빵 있고 나서 잉어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황금잉어빵도 나오잖아요. 좀 이따 보면. 그거 진짜 완전 새끼 같은 거, 대박이었어요. 새끼 같은 거. 대구에서 시작한 거 맞아, 아니에요? 대구 대구에서 황금. 정말 바삭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좀 애들이 돼요. 얄쌍해지잖아. 네. 잘생겨지고 기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바삭바삭하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제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틀을. 그래서 좀 마음대로 제작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죠. 붕어빵. 아, 이름이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계란 올리는 거 말. 오방떡. 오방떡. 오방떡은 일본 거예요. 오방떡은 뭐예요? 오방떡은. 오방떡 맛있는데. 계란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계란이 없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죠. 면만 있어요? 면이라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위에 안에 계란이 밀가루 없다고. 면. 계란 없이 안에 안에 팥이나 팥 넣고. 흰 앙금 같은 게 있죠. 맞아. 맛있는 팥 들어가 있어요. 팥 계란 들어가 대신 국밥이랑 뭐가 달라요? 크기가 일단 다르고. 이게 참 그죠. 약간 타원형이고. 괜찮은데.
본 적이 없네요, 저. 오방떡을 못 먹어봤구나. 네. 근데 그 오방떡은 오히려 그 호떡보다는 국화빵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밥빵. 그러니까 계란빵도 결국은 오방떡이랑 같은 저는 형태가 근데 아니에요? 이제 계란빵을 주로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네. 오방떡하고 같이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계란빵에 보니까 계란이 실제로 들어가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땐 좀- 계란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오방떡을 계란빵 그때는 저 살던 아. 동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생각했는데 네. 서울에 오니까 또 다른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야끼와 더 이전에 나온 게 네. 이마가와 야끼라고 오방떡하고 비슷한 떡이 빵이래요. 아. 일본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방떡은 그 다음에 나온대요. 네. 그 오방야키. 그러니까 오방이란 게 뭐냐면 네. 에도 시대 때 사용했던 돈 금화래요, 금화. 아, 동그랗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모양이 그러니까 타원형 그 모양이 돈 에도 모양. 시대 돈인 거예요, 돈. 그게 엽전빵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틀 만들기는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뭐 그렇죠. 무늬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오방떡이 최초로 이제 빵틀에 반죽을 붓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만들기 시작한 거래요. 맞아. 그 솔 바를 때 정말 가슴이 막 뜁니다. 그게 솔로 이렇게 기름 바르잖아요. 네. 나 그거 뭐 보고 있으면 막 왜요? 이게 한 너무 바퀴 좋아? 돌면 뭐가니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 냄새가 네, 그죠. 너무 상당히 좋아요. 달콤하게 상당히 유혹하죠. 오방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맛있는데. 오방떡 있었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도미빵이나 네. 오방떡이나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음. 뭐를 이제 보고서 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뭐와 뭐의 결합이겠어요. 아, 이거 맞춰 봅시다 이거는. 붕어빵은 속에 뭘 넣는다. 그러니까. 팥빵, 단팥빵. 아니 단팥빵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단팥빵은 또 뭐를 흉내냈다고 했어요. 단팥- 만두를 흉내냈다고 네. 했잖아요. 아. 만두에 그건 만두 속을 속에 뭐 넣는 넣는 게 걸 보고 일본이- 아 뭐 네. 넣어 그러니까 팥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팥을 네. 좋아하거든요. 네. 어. 그 팥앙금 넣는 거 좋아하니까 음. 팥을 넣어야 되겠다. 음. 그다음에 겉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또 뭐에서 나왔겠어요? 돈가스? 아니요. 돈가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프 커틀렛 이름이 커틀렛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아이고.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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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렇게 와플과 다르군요. 만두의 결합인 거예요. 아, 또. 벨기에 벨기에. 네. 아, 와플의 원래 뜻은 뭐겠어요? 와플이 그거 아니에요? 구워요. 구워? 굽- 아, 예. 그게 저 겹 레이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줄무늬 이거 아니에요? 줄- 격자무늬. 바둑판? 예. 아, 그거 말고 좀 더 한번 써봐요. 뭐 머리를 쓸까요? 그건 뭐가 벌집, 있을까요? 벌집. 그러니까 벌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벌집이라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막 너무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벌집. 근데 이게 이런 와플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인이 먹기 시작했대요. 꽤 그랬죠. 오래됐죠, 그죠? 벌집이란 뜻은 와플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사각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B급 맞습니다. 모양이. 음. 그것 때문에 이제 벌집이라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인이 와플의 비슷한 형태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는 금속판 사이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구워서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벌집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밋밋한 느낌으로. 고대 그리스에서요? 응, 그랬대요. 아 그래요? 응.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인 사실. 제가 제가 그리스 발음이 안 얘기를 바로 여기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스 사람들도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밀가루 반죽 같은 걸 넣어서 음. 그걸 지금도 현대인들이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을까요? 바로 그게 바로 삐따입니다. 삐따. 아. 삐따가 뭐예요? 삐따. 왜 그 난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 고기 넣어갖고 이렇게 싸 먹잖아요. 그러니까 케밥이랑 약간 그래. 비슷하기도 하고. 아. 아세요? 몰라요. 근데 몰라. 삐따라고는 게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길거리 음식, 그러니까 응. 그리스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삐따가. 안 되겠네. 어쨌든 그래서요. 맞겠죠. 그 원래 밋밋하던 이 형태가 예. 요철이 있게 만드는 거는 13세기래요. 13세기에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판 자체를 벌집 모양으로 만들었다. 어디에서요? 유럽에서. 아, 유럽에서. 오래됐네요, 그럼 거기도. 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중에 하나잖아요, 와플이. 아유,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프렌치 토스트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있듯이 그렇게 아침 식사로 되게 된 거는 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네. 와플 기계를 만들었구나. 네, 와플 기계를 만들면서 아유, 독한 놈들이.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어디 UCLA UCLA? 한 달 정도 연수를 아, 받았는데 네.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러게요. 그 와플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음. 그 식당에. 어. 그러니까 저는
애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 식당을 처음 가봤어요. 완전 천국인 거예요. 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 시리얼 종류가 한 20개는 있나 봐요. 이게 벽에 막 그 기둥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내려서 골라 먹으면 되잖아. 네. 그런 거 아니 처음 그리고 봤어요. 와플 기계에서 우리가 구워 먹고. 정 프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모텔에 한번 묵었는데 그때 왜 와플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슈퍼에인 모텔이었습니다. 아 아니 맞습니다. 근데 빵이 나온다고 토스트가 나온다고. 빵도 있고 뭐 와플도 와플기계도 있다고 있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플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카츄샤에도 있지 않습니까 와플기계? 없어요. 없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미국은 토스트 기계만 있어요. 아. 그 미군 부대에. 미군 무대요? 나머지는 그냥 해주죠. 그 즉석에서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햄버거도 즉석에서 만들어줘요.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아, 맛없어요 진짜? 저는 웬만하면 뜨뜻하면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따뜻하면 맛있잖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음식은 따뜻해요. 예, 따뜻해도 맛없는 게 있구나. 역시 군대 음식은 다 전 세계 맛있구나. 어딜 가나 맛없다. 하지만 또 이제 왜 훈련 나가잖아요. 네. 훈련 나가면 이제 찬 음식이 와요. cold food 이래가지고 MRE 진짜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더 맛없어요.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네. 무조건 먹으라고 그거 말고는 먹을 걸 안 주니까. 네.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월급쟁이잖아요. 얘들은 네. 안 먹어요. 뭐 먹어요 걔네는? 걔들은 그래서 사 먹는구나. 미군 부대 훈련 나가면 네. 한국인 아줌마가 네. 따라와요? 트럭 몰고 와요. 아. 그래서 즉석에서 또 라면 같은 거 끓여줘요. 밥차 네. 밥차. 밥차 와요 진짜.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거 사 먹는 거예요. 푸드 트럭이다 그죠? 우리는 구경해봤어요. 우리는 사 먹을 그러니까 물론 가끔씩 사 먹긴 하는데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카츄샤 월급 많지 않아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아요, 한국은 한국군인이랑. 한국군인이랑? 네. 네. 그 미군 월급만큼을 한국군에 주면 한국군은 다시 그걸 다 하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주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참라면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참라면. 참라면. 참라면을 네. 거기서 처음 시중에 안 팔아요 참라면. 미군한테만 그래요? 파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그거 어디서 구해오는지 그 아줌마가 구해온다고요. 싼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맛없는 라면인 거예요. 미군 애들은 아니 그걸 저희 그때 돈으로 1달러를 받는 거예요. 끓여주기만 해도. 1,000원. 그리고 걔들은 치즈 좋아하잖아요. 네 올려주고. 그 슬라이스 치즈. 네. 그거 하나당 50센트를 더 받거든요. 네. 치즈 하나 얹어서 먹으면 일부러 50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100원도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안 사 먹을 거니까 그 라면은. 참남이라는 라면 종류가 없다니까 일반 시중에는. 그때가 한 90년대 초반. 그렇죠. 93년이죠. 93, 94. 93년, 94년. 저 참라면은 좀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네, 없었다니까요. 없었죠. 어디서 그때 제일 쌌던 구해오더라고. 라면이 안성탕면이었는데. 그 정도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 야 이거 엄청나게 난가 먹겠구나. 난가. 남가 먹겠구나. 남가 먹겠. 뭐 힘들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 저는 뭐 93년은 아니고 한 89년, 88년 이때쯤에 안성탕면이 얼마였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 써 있었고 보통 마트 그러니까 슈퍼에서 한 75원에서 80원 정도에 팔았어요. 한 50원도 본 것 같은데 안성탕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예. 50원까지는 안 내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120원, 130원 할 때가. 그렇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 연쇄점에서 사는 저는 짜장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200원대부터 먹어봤어요. 200원이요? 네. 200원이 너무 싼데? 몇 년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6살인가 그때 먹었거든요. 75년. 그러니까 40년도 더 됐죠 이제는. 그럼 가능하네요. 네. 저는 어떻게 돈을 다 기억해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짜장면 먹는 게 거의 연례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때나 못 먹고 이러니까. 저는 한 500원대 먹은 거. 정말 맨날 졸라가지고 끝내는데 사 먹게 해준 거예요. 집요했다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꽃배기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을 거야 아마. 야. 국물까지 다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200원 가치가 그때는 얼마였어요? 75년 정도면 뭘 살 수 200원. 있어요? 200원? 호떡 5원 했습니다. 그때 오뎅이 10원에 3개 먹었거든요. 10원에 3개짜리 비쌌네요, 지금. 짜장면이.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제일 택시 기본 요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비쌌네. 근데 어느 순간 택시 기본 요금보다 좀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기본이 웬만하면 5,000원 그렇죠. 받더라고요. 5,000원, 6,000원. 야. 그리고 난 그냥 짜장면 먹고 싶은데도 다 그냥 자꾸 삼선 짜장. 난 1,8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 그게 먹는데요. 네. 짜장면이 종류가 많아진 게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있어요. 70년대 네. 이제 정부가 음. 이제 물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네. 물가 인상을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짜장면이 아주 서민들의 기본 대표적인 생활 품목.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싼 삼선 메뉴. 짜장, 뭐 육사 짜장, 간짜장 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간짜장이 참 맛있더라. 근데 그거 왜 맛있어. 간짜장인지 아세요? 간짜장? 건짜장 아니에요? 건짜장? 그래요? 몰랐죠? 솔직히 그걸- 몰랐잖아. 간짜장을 왜 모릅니까? 아니 왜 간짜장이지라고 생각해보면서 있으세요? 솔직히. 간짜장? 네. 저는 그런 궁금증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간짜장이? 간짜장은 음. 이제 일반 짜장이 이제 그 무슨 전분 푼 물에 이렇게 네. 풀잖아요. 네. 근데 간짜장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름에 바로 덮어내죠. 춘장 볶아갖고 네.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전 중국 친구가 왔잖아요. 음. 근데 그 중국 친구는 짜장면, 그러니까 한국만 오면 음. 맵기 짜장면 먹고 싶은 거예요. 어. 왜냐면 중국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사람들도 먹는- 짜장면 맛보면 아. 진짜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래? 다르죠. 그래서 그쪽 문화는. 이번에 와서 저랑 같이 있으면서 한 세 끼 네 끼를 짜장면 먹고 갔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걸 먹어보라고 간짜장을 시켰더니 이건 뭐냐 이러는 거야. 지금 얘는 처음 본 거예요 간짜장을. 우리가 그래,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깐짜장이야 그랬더니 저도 여태껏 왜 간짜장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이 마를 간이에요. 중국어로. 마르다, 건조하다 이런 뜻.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 다들 아셨군요. 아니 좀 몰랐습니다. 그쵸 그쵸. 몰랐어. 말라서 이렇게 건조해서 간짜장이구나. 나는 아예 간이 배해갖고 간짜장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모든 곳이 다 그렇지 않게 저는 간짜장의 추억은 네. 계란 프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은 안 주더라고요. 요즘은 안 나와. 네. 계란 후라이요? 지금 모르시죠? 계란 후라이를 왜 간짜장 만들어? 그것도 오버리즈처럼 그러니까 이게 노란자가 안에 살아있어요. 있는 그거 그러니까 노른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툼하게 되죠. 두툼하게 네, 되죠. 두툼하게. 그렇게 줘요. 간짜장을? 네, 그렇게. 그거를 뭐 그러면 짜장 면- 위에, 짜장 위에, 짜장 위에 위에 딱. 네. 면 위에가 아니고 네. 면 위에도 해도 되죠. 되죠. 어차피 그렇죠. 터지지 비비니까. 않게 면 위로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오뎅 이러잖아요. 네. 네. 오뎅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어묵하자고 네네. 하잖아요. 음. 어묵이란 말이 더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죠. 오뎅은 탕, 그러니까 그 탕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묵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가마복고라고 합니다. 가마복고. 그게 어묵이에요? 그렇죠. 어묵에 그러니까 필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으깬 생선살을 네. 튀겨. 튀기거나 찌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가마복고라고 가마복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뎅은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에 두부, 뭐 곤약, 무, 삶은 달걀 등을 꼬치에 깨워가지고 저기 끓인 음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골이다 그죠? 예, 전골에 가깝기 때문에 오뎅은 사실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이. 사실은 이 오뎅도 네.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니코미 오뎅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니코미? 예, 니코미 자체가 푹 끓인다는 뜻이래요. 푹 끓인다. 아, 저는 많이 부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푹 끓인다고 많이 붓는 게 아니고 푹 끓인다고. 일본에 가보면 네. 오뎅 어떻게 파는지 알아요? 물론 그 편의점 같은 데는 네. 뭐 꼬치에 끼어도 팔고도 하는데 네.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면 네. 요만한 사각형 스탱판 있죠. 네. 거기에 네. 정말 일렬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렇게 네. 열과 줄을 맞춰가지고. 물 안에 담근 상태로. 그것도 물은 요 정도 어묵의 높이가 요 정도라면 요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묵 높이가 센티미터로 10cm 좀 다 해주세요. 10cm면 10cm면 한 3cm 정도만 3분의 1 국물이 있어요. 정도만 담고. 7cm는 밖에 떠 있습니까? 밖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 있네요. 그냥. 물이 없다고 담겨 생각하면 있다는 자작하게 돼 있다고. 네, 생각해요. 3분의 1만 공기 중에 담겨 노출돼 있다. 네. 아,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왜 국물이 많으니까 네. 그 오뎅을 제외한 가령 뭐 그런 거는 다 아무렇게나 놓잖아요. 그렇죠. 무 같은 것도 막 무라든지 이만하게 네. 썰어서 이렇게 하죠. 네. 가지런히 잘라서 놔요. 거기도 오뎅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잘라놓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무도 그렇게 딱 잘라놔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돈 받고. 그것도 돈 받고. 무도 돈 받고 먹어요? 네. 그럼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돈이에요. 지금 너무하네. 우리는 서비스로 주는데. 국물은 서비스죠? 국물을 달라고는 못 해봤습니다. 국물을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오뎅 먹을 때 국물도 안 먹었어요? 아유 참나.
스프 플리즈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아 수프. 일본 사람도 또 영어 잘 못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안 했어요. 아예. 중국에서는 이 어묵을 생선 두부라고 말해요. 그 말도 좋다 그죠. 괜찮죠. 생선두부. 중국에도 많이 먹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요? 중국 오뎅이 더 맛있어요? 중국 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걸 말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일본도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두부를 꼬치에 깨워가지고 네. 그 양념 같은 걸 발라가지고 네. 구워 먹던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오뎅이라 오뎅. 이런 거에 시초를 시초가. 보면. 두부에서.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말도 맞겠죠. 전체적으로 삼국이 다 두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오뎅 할 때 오뎅. 네. 오는 이제 왜 명사 앞에 붙이는 이제 높임말이거든요. 네. 댕은 전자예요. 전 밭전자. 그래요? 무슨 네. 뜻이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것도 이제 얘기해 줄게요. 전악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음악학자. 밭전자 음악학자. 그래서 난 음악이. 뭐예요? 두부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농악인 거예요. 농악. 농악. 농악이다. 12세기에서 네. 13세기 정도에 유행했던 일본 전통 농악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악은 가꾸 이러거든요. 네. 된 가꾸. 땐 갖고. 그래서 그 앞에 전만 따고 앞에 높임말 오댕 땡. 이렇게 된 건데 네. 자 이게 좀 일본어 어원 유래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춤을 췄대요. 일본 예. 사람들이 그걸 전악이라고 했고요. 음. 그러니까 농악이죠 우리로 치면. 근데 꼬치에 끼울 때 그 모습이 네. 춤추는 사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오댕이라고 불렀대요. 이해 안 되죠 다들. 아니 그거 생각하면 될 것 춤추는 같아요. 사람. 그 전자드리즘이나 새로 신장 개발할 때 춤추는 거 있잖아요. 풍선 이거 딱 네모나잖아요 사실은 이러고 춤추.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 어댕도 뭐 그렇게 춤추는 근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준 이 사람들도 리듬이 있잖아요, 다들 리듬이.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좀 억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본어 어원 유래 사전에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정말 어떤 팟캐스트에서 일본어 어원 사전을 분석해서 알려주겠습니까? 진짜요? 딱콩열차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어쨌든 두부를 가지고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일본은 산초를 발랐대요. 산초? 상초가 뭐예요? 산초. 산초. 산초가루. 향신료인데요. 네. 그걸 발라서 구웠대요. 일본은. 그걸 또 좋아하나 봐. 네. 두부를 구워서. 네. 그래서 어묵탕 형태로 발전하는 건 에도 시대 이후. 임진왜란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닭고기 국물에 이제 지져 먹는데요. 닭고기. 지져 먹어요? 네. 지져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거지? 국물에 두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박하게 초창기 모형 형태예요. 네. 두부를 꼬치에 낀다고 했죠 아까. 네. 그리고 된장을 바른대요. 그래서 일단 굽는데요. 아니 그걸- 개고기도 아니고 된장을 발라. 된장을 발라서 맛을 내. 닭고기 국물에 찍어서 먹는. 찍어서 먹는다. 닭을 이제 예. 푹 구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찍어서 먹는다. 아니 뭐 그냥 된장이 그때 마신 이제 거죠. 베인 다음에 이제 맛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거 언제적이에요 그게? 이거 조선 시대까지는. 조선시대 때. 중기 정도. 그거 한번 프랜차이즈로 한번 내볼까? 어? 왜 찍어 먹지? 닭고기 국물? 네. 뭔가 뭐 또 맛있. 아니 이게 뜨뜻한 국물에 이렇게 찍어서 좀 이게 따뜻한 맛이잖아요. 이미 구웠는데 뜨거운데요? 그거 된장 바르면 다 식었거든. 아니 뭐 국물 바르면 좀 먹기가 조금 더 아니- 부드러워지겠죠. 아무래도 좀 부드럽긴 하지만. 제 그리고 취향은 아니네요. 닭 한 마리 칼국수 안 먹어요? 아 먹어요. 맛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뎅의 기원도 다 두부에 시작했다. 네. 두 번째 연포탕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낙지? 아니 네, 근데 그게 낙지를 본래는 안 넣고 두부를 두부로 넣는다는 해서 거. 말씀하셨어요. 그 두부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네. 대식가 홍일동 이야기하다가 저기 얘기했었네. 진관사에 가서 얘기했었네. 연포탕을 먹었다니까 우리 알짱 네. PD님이 그 연포탕이 두부를 두부국이다. 넣었다. 얘기했었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한 번 들으면 다 저렇게 기억을 하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닷가로 가면서 네. 바닷가는 낙지가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다기보다는 지천에 널렸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두부가 오히려 더 비싸서 두부 그렇겠네. 대신에 낙지를 넣었대요. 두부가 아주 비싼 음식이었죠. 그때는 아주. 그러다 이제는 연포탕이 그게- 낙지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네. 버렸네요. 감자탕이랑 비슷하네. 근데 감자탕의 기원은 조금 또 감자의 어원이 좀 달라요. 근데 감자에서 사실은 지금 주는 돼지 등뼈. 그 등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등뼈의 원래 이름이 감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 얘기. 네, 전 그 얘기 네. 들었는데. 아 돼지등뼈의 원래 이름이 감자라 네. 우리가 그 부위의 생각하는 이름이 감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을 찾아서 원래 처음으로 저기 감자탕을 만든 집을 찾아갔답니다. 네. 아, 그래요? 주인도 잘 몰랐답니다. 왜 감자탕? 왜 감자탕인지 내가 만들었지만 아니 뭐 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건 알잖아요. 짜장면은 뭐 공화충에서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찾아갔대요.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럼 거기다 뭐- 감자를 넣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감자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감자가? 미안해. 감자만 들고 나오시지 않으시잖아요. 하긴 원조도 네. 저 예전에 포천이동 갈비 그 김미자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오전에 2시간은 이 집에 있고 오후 2시간 저 집에 있고 하루에 몇 분 집을 2시간씩 나눠 도시더라고요. 다 운영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 알바 뛰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름 맞는지 팔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조부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 연포탕은 근데 주로 겨울에 먹었다. 그거까지만 알려드리고 오뎅을 네. 간사이 관서 지방에는 네네. 오사카 이런 지방에는 덴뿌라라고 했답니다. 네, 덴뿌라. 덴뿌라가 이거 튀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덴뿌라라고 했대요. 근데 네. 그러니까 튀겨서 내는 네, 것도 맞으니까 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오뎅도 덴뿌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중에는 덴뿌라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꽤 많대요. 근데 네. 지금은 오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우게 만드는 거예요. 오뎅을 왜 저기 떡볶이처럼 이렇게 맵게 만들어 먹는 거. 요즘 예전에 빨간 오뎅. 네, 빨간 그런 오뎅. 거. 예. 강원도 사람이 시작했답니다. 아 그래요? 빨간 오뎅? 빨간 그러니까 저 국물 맵게. 국물 맵게 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빨간 짜작하게 해가지고 그 국물이 아, 맛있어요, 빨갛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맛있어. 꼬챙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오뎅 비슷한 요리가 중국이나 대만에도 있대요. 네. 오랭 이래가지고 오뎅? 오랭. 오랭. 오뎅이 간 거네요, 그건. 금을 흑자에다가 네. 바퀴륜자를 씁니다. 이걸 오랭이라고 불렀답니다. 부른답니다. 왜 검은 바퀴죠?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아, 그 이제 포장마차 그 이제 한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수레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잖아요. 예. 수레 이제 바퀴가 이제 크게 검정색으로 있으니까. 전 처음 들어봐요. 아, 그거요? 대만 감이 있어요, 대만 감이. 베이징이 아니라서 네, 지금. 그렇겠죠. 자 그리고 왜 오뎅하면 부산 오뎅인가? 생선이 많이 나오니까. 일본이랑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뎅 회사를 몇 개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산 지방에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뎅 회사인데 그렇죠. 이제 한국 지사 같은 게 공장을 뭐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가 폐망하면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예요. 네. 아. 공장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국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하던 형식 그대로 방식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선살이 몇 프로 이상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게 그 맛이 완전히 찰진기 달라져요. 달라진대요. 맞아요.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가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70%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된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산 오뎅은. 보통 이게 이 오뎅들이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요즘 고급화됐습니다만 예전에 그냥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뎅이 조금만 하면 맞아. 풀어져 가지고 이게 정말 막 먹기 싫잖아요. 돈 같은 돈 내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부산의 3대 어묵 회사들이 이제 삼진어묵, 미도, 고래사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고급 생선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져요. 근데 사실 저희 또 어머니나 이런 데는 오뎅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오뎅 공장이 옆에 있으면 그 만드는 거 보고 나서 안 먹게 돼요. 음. 또 단무지 그때 보고 나서 안 그렇죠, 먹게 그렇죠. 되듯이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요즘 많이 이제 시설들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좋아졌죠. 그 3대 어묵이 역시 그 부산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있었고. 예, 예.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공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거기서 뭐 출발을 가는 건 없죠. 하여튼 기술은 어쨌든 뭐 일본에서 이제 배운 돌아가는 게 거죠. 이제 거의 맞는 것 같고. 야, 근데 이 길거리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야기가 꽃이 또 피는군요. 그렇게 조용하던 우리 왕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또 제가 뛰어들고. 언제요?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먹는 거 얘기는 역시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1시간 더 저희가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국열차 3교시에서 길거리 음식 2탄 나가겠습니다.